달아서 두 강을 하겠습니다. 1강은 지금 우리 21세기를 맞는 현직 교사, 그 다음에는 우리 21세기를 맞는 여러분이 동시에 또 교회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교사의 사명. 여러분 다 교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치 세계 단위 보면 교육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요. 마치 학생들을 이게 경쟁적으로 유치해가는 이런 전쟁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좀 교육 어떤 면에서 좀 위기 아니냐 이럴 정도로요. 그래서 현직 교사 모임이 의미가 있고 또 교회 교사 모임이 의미가 있을 정도가 아니죠. 아주 큰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조건이 제일로 첫 번째 조건이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한국 학교가 위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기들 말 쓰면서 영어를 잘 쓰니까요. 굳이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특히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 입장이 교육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좋기 때문에 뭐 가장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은 다 뺏기지 않았냐 하는 이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다가는 뭐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는 뭐 똑똑한 아이들 좀 형편 괜찮은 아이들 다 조기 유학까지 가버리잖아요. 가고 또 걔들이 확실히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불안하니까 언어 때문에 막 가기도 하고요.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외국하고 선진국하고 달라가지고 많이 좀 어렵죠. 뭐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초에는 그 학교 시작한 분들이 사명도 있었지만은 주로 뭐 학교 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교육이 어렵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학교 하면 무조건 유익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덕평에 지금 학교를 하겠다 이래버리면 법 자체가 다 풀려버립니다. 땅 마음대로 뭐 다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뭐 학교 용지로 이 변경해버리면 뭐 학교 수용료 내려가지고 다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자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재벌들이 학교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야간 나오고. 뭐 쉬운 예로 앞에 우리가 22만 산 이것도 홍익대학에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학에서 사니까 이유 없이 파는 거예요. 말 거냐니까 뭐 학교 지금 짓지도 않으면서 뭐 그래야 돼. 저기서 살 때 얼마 주고 산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몇 억 주고 샀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게 되지. 이러니까 유독이 우리나라가 학교 가지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 이 교사들이 또 거기에 대해 대항하는 데 이유가 있죠. 얼마든지 또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또 전교조 뭐 이 또 운동까지 막 커지면서 학교는 좀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지금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만큼 중요한 건 없다. 빌립보 3장 8절 10절 잠깐만 읽어봐도 바울 같은 인물이 복음 받으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상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바울은 벌써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거기에다 뭐 언어, 자기가 가진 지식, 뭐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세계복음화에 뭐 눈에 안 보이는 큰 영향이 나죠. 그래서 뭐 말할 필요 없이 교육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혹은 뭐 막 많은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뭐 쇄신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엘리트들이 모여서 뭐 쇄신을 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하지.
언제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교육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럴 때 우리는 현직 교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좀 사명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교육 개혁을 하고 이거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해야만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일단 아이들 다 뺏깁니다.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교사 이전에 여기 앉아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교사가 맞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죠. 이게 지금 일반 다른 교사와 차이점입니다. 일반 다른 교사들은 왜 가는지 몰라도 이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하나님 없는 학교 이제 가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교사만큼 좋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비밀이 뭔가 그거는 분명히 가지고 분명히 체험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말고 지금 기독교 우리 교회 지금 이 신자들 교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힘을 못 얻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 일 많지요. 가정도 있지요. 교회 있지요. 이러다 보면 뭐 이리저리 시달리고 시간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 전도밭 현장을 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믿음 회복해야 된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맛을 보고 정말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겠죠. 그러나 정말 이거 보면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쉬워진다. 이거 맛 못 보고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당장 학교 가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져야만 교사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요. 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학교만큼 좋은 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 제자 이 찾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영도 와가지고 체험한 게 교사. 이거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개척 시작할 때 다락방 운동할 때 제일 먼저 체험한 게 이 부분이요. 아, 교사 중요하구나. 이제 뭐 교인 몇 명 없으니까 제가 직접 신방도 가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밤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작은 방에 한 명 이사를 왔는데 이게 지금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이 사람이 모르고 지금 옆에 다른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죠. 등록을 하고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래도 그렇지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교회 다녀야지. 이 사람이 지금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등록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럼 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좀 처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교사니까 말 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우리 교회라 이 말이 아니다. 맨날 것도 아니고 학교 중요하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자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다락방 첫 시간 딱 하더니 그냥 완전 결정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 이름이 김춘혜 선생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남편이 지금 목사 되려고 하는 목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사 부인이요. 그러니 말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러니까 이분이 들어간 학교가 동삼여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동삼여중 그냥 들어가도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죠. 당장. 이거 내만 들을 게 아니고 선생님들 들어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 양호실로 오라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안에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양호실이 어디에 있으면 모르는데 이분이 양호실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양호실에 내가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몇 명 다 모여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높여고요. 그때 교사들이 은혜 받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나중에 많이 모였어요. 근데 학교 분위기란 게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그렇고 그렇게 교사를 무시는 못 하더라고요. 싫어도 분위기가 우리가 다른 사회하고 다르게 학교만큼 좋은 사회가 없어요. 일단 군대 계급 사회다 직장 이런 데서는 눈치 주면 못 합니다. 근데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학교는 선생님들이 하니까 뭐 좀 싫든 말든 이렇게 마음대로 다 못해요. 이래 공부하니까 너무 많이 왔다는 숫자가 나중에는 3분의 1 이상 올 정도, 학교 선생 3분의 1 이상 올 그 정도까지 되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김정수 선생님 못 만난 때죠. 그 뒤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렇게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모이죠. 금방 번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그래서 이 학교 이게 좀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또 이런저런 선생님도 오는데 이제 사명자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선생님들이 살살 바뀌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살살 바뀌니까 파송이 돼요. 이렇게. 사명 딱 심어 보내면 가면 그거 또 해요. 그럼 오는 사람 또 자꾸 하고 학교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작된 우리 운동이 제일 먼저 사실은 제가 개척을 딱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전도 운동을 했지만 개척을 시작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 제명한 데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 한 열 몇 명이 골고루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안 갔는데도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이 전교를 아마 부산에 꽤 많이 번졌을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글을 보고 막 파고. 이런 진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 혹은 무슨 뭐 공무원 여러 지역이 해외 선교 지역 다 했지만은 제일로 반대를 받아도 영향이 안 가고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데가 학교예요. 이만큼 선생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한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가 우리가 다락방 선생님 만나가지고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선생이라도 아이가 변화 일어나는 데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에는 우리 팀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 애가 조금 막 돌아다니는 아이예요. 얘가 보니까 학교 안에서. 그래서 쟤를 학교 못 오게 해야 될지 않나 할 정도로. 근데 얘가 다락방 일주일 만에 딱 정신이 바로 돌아온 거예요. 이러니까 학교 안에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모님은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계속 상담했는데 얘들이 변화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상담교사로 임명했어요. 우리 학교 상담교사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학교 가서 좋은 밭이 없는 거죠. 이런 사명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 하나만 뜨면 됩니다. 분명히 전도 제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감추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사로 하락한다 이전에 이거부터 분명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좀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반대로 게으를 필요도 없지만 조급할 필요도 없다. 이게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교사 이전에 정인으로. 그러면 정인이란 말은 증거를 주신단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 가운데 교사 가운데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도 아니고 쉽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사는 생각 딱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요 눈만 떠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영이 다 통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진 개념을 여러분만 아니고 모든 전도자 다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옛날 전도 나갔을 때 서서 그냥 건드려 봅니다.
건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뭘 두고 건드리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했는데 시간표가 오늘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오늘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보면 바로 통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모여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요. 그런 사람 찾아서 이제 도와주는 게 팀사역이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뿌리 내려서 이제 가족처럼 만들어지는 이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와야 되는데 학교니까 전문성 있게 모이니까 전문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너무 제게는 은혜되는 구절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우리는 교사인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밭이 뭐 그대로 있잖아요. 일반 사람은 아이들 렘을 살려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냥 밭이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면은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 제가 어제까지 아니더라도 오늘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가 어느 날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말 안 듣는 아이가 뭔가 속으로는 더 뭔가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도 축복받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에 갈등하느냐 80, 90%가 만나보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부터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느 정도냐 틀리게 하는 사람 좀 되는 사람이 그걸 확 몰릴 정도예요. 근데 야, 난 너무 놀랬다니까요. 이 과거에 어떤 분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데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은 아닌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래가 사람을요 살살 설득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따로 모이고 데리고 다니고 돈 거두고 도저히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다. 하지 말 그냥 순수 복음운동하고 각 교회 가도록 해주고 지역 섬기도록 해주고 지역 전도하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지 자꾸 모아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안 돼요. 그게 타고난 재질이요. 왜 어디가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꾸 하고요. 나중에 문제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남의 얘기를 왜 하느냐. 거기에 참여된 사람 중에 가장 골수분자 4분의 3이 현직 교사요. 근데 그거 보고 이 교사들이 또 한 빠져놓으니까 논리적으로 빠져버려요. 말을 할 줄 알잖아요. 막 빠져보면 무식한 사람들은 빠져도 막 이상하게 빠지는데 교사들은 딱 유식하게 딱 빠져요. 이래갖고 못 빠져나와 오히려 더. 근데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거 볼 때 이상하다. 이 교사가 제일 좋은 뭐 돈 버는데 제일 좋은 건 아니라도 사람 살리는데 제일 좋은 직분이거든요. 직업을 말하자면은 제일 희망 있는 직업 아닙니까? 애들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요.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흔들림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집사님이고 다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늘 하는 말이요.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만 딱 머리 스위치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칩을 뽑아내버리고 딴 거 넣으면 돼. 그 칩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내 가는 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미리 이루어 하신다.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에는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편일 필요도 가만 갖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증거가 와버려요. 그러면 뭐 됩니까? 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힘들어 공부해서 노력해서 학교 선대는 이유가 뭐냐? 공부도 가르쳐야 되지만 전도 제자로 찾아내는 것이다. 아이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삶이 이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진짜 생각 바꾸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막 부끄러움 없이 팍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역사를 납니다. 저도 성격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성경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딴 데 보면 저는 막 지금도 어디 막 길에서요. 막 사람들 붙잡고 막 전도하고 보면 창피하다 이런 느끼지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래 안 느껴지고 창피하다. 저런애 얘기만 했습니까? 나는 지금도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솔직한 말로 대통령 해라면 할 자신 있어요. 왜냐, 그거 쉽지. 국무총리 세워 물이 다 시키고, 말 안 듣는 놈 자르고, 애먹이 놈 집어넣고, 권력이 있는데. 근데 목사는 그래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뭐 굳이 장관도 한번 해라. 뭐 굳이 못할 건 뭐해서 뭐. 다 있는 거고, 준비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못하는 게 뭐냐? 버스 안에서 만년필 파는 사람. 대단하대요. 나 그건 진짜 못하겠어. 버스 안에서 빛 파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 대단하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리 못해. 그래서 나는 전도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체질이. 어디 막 전도지 돌려 어디 갖다 주고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다니까.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겠고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해볼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난 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비서들 알지만 어디 전화 오죠. 한 10초, 20초 만에 끝냅니다. 지금도 그냥 뭐 전화 오면 막 좀 어떤 사람 뭐 많이 말합니까? 뭐 삼촌, 조카까지 다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해. 전화 오고 하고 다 말 끊어. 그럴 때 어떨 때는 하고 나면 10초 걸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뭐 부탁할 일 있다. 남에게 곤란한 거 이런 거는 못해요. 이런 거는 우리 집 사람이 하고 저는 어릴 때 심부름해도요. 나는 받으러 가는 거는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 집 와서 왜 저 집 돈 안 가져오지 받아와. 그럼 나는 못 가요. 나 안 간다면서. 그러면 우리 동생 보내잖아요. 받아온다면서. 우리 그때 뭐 가게를 했거든. 가게는 돈 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장부 보고 이 집은 왜 돈을 안 갚아주냐면 이상하다면서 말. 이렇게 오래된 걸 막 하면서 막 이래 하거든. 그래서 내보고 받아온다. 내가 제일 크니까 받아오라. 나는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성질을 눈치채고 동생 보고 야는 쫓아가 받아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전도하고는 안 맞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고 안 하고 간에 내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슬쩍 말만 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별말 안 했는데 감동을 받고요. 별말 안 하고 보고만 얘기해 이 사람 막 눈물 흘리고 그때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오늘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학교 가셔서 아이들하고 살살 상담만 해봐도 답 나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금방 편하잖아요. 얘기해보면 가정의 문제는 편하지 않습니까? 얘하고 몇 번 얘기하면 상처받으면 편하거든. 그럼 걔 보고 답 주면 돼요. 이래 쉬운 거를. 답난 아이들은 그 다음에 모이기 쉽잖아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답난 아이들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숨기기 위해서 상담해서 걔를 알게 만들어준다. 그게 팀사회거든요. 학교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학교만큼. 한 번은 여학생 3명이 복음을 탁 받았는데 상상을 초월하지요. 야간 학교요. 야간 학교인데 얘들이 야간 마치고 나면 늦잖아요. 그래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몇인데 지금 모여있나? 가라고 빨리 집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얘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밖에 불 하나 켜진 그 밑에서 자기 글 성경을 이해가 됩니까? 애들이 그 피곤한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끝나고 집에 가야지. 근데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전도제자. 그래서 참 저런 아이도 있구나. 참 기특하다. 저런 아이들 시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교감 선생님이 하지 말란대. 성경 공부를. 그래서 못하고 얘들이 밖에 나가 불빛 밑에서 그 메시지 그쳐 읽고 기특하지요. 이런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웬 기적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회 점잖은 부부 2분이 등록을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이해가 잘 된다면서 자기가 참 그거를 쉽게 말해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참 처음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사람이 점잖으시니까 직업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뭐 하는 거 없대요. 그냥 뭐 학교 하나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자기는 그냥
그 이사장이래, 자기 거지만.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인지 할게. 그 아이들 학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얘기하면 내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그것도 한 주간 안 해. 내가 그 말 듣는지 한 주간 만에. 그래서 그러면 이사장님 이런 학교 맞죠?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 3명이 이 지금 말씀 좋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1시간만 하도록 해주면 될 텐데 시간 지나다고 낙하라 한다. 불 끄려고. 뭐 알았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당장 교감인데 얘기해가지고 방 하나 그냥 교실 빌려가지고 그냥. 이게 학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늘 우리 마음속에 이게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밭도, 그래 눈 뜨고 보면 이 눈을 뜨고 보면 밭도 준비되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기 때문에 제자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드러낼 필요 없어요. 왜 제자도 숨겨져 있는데 뭐 드러낼 필요 뭐예요? 어떤 사람 막 학교 가고 말이야. 저 불신자인데 말이야 학교 가가지고 위에다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어요. 그런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써보세요. 불신자들이 공격하지.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 가르치지 왜 그거 씁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 제 체질에 딱 맞는 거 있죠. 살살 다니면서. 이게 제일 좋은 데가 되냐? 학교입니다. 제일 좋은 데가. 그리고 말을 조금 바꾸면 제일 급한 데가 되냐? 학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직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만 솔직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선진국 교육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말고 그 선을 유지해라. 우리도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선진국 교육을 학교 제도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 얘기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선생님입니다. 랍비. 좋은 랍비가 어디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사 옮기잖아요. 지금도 결혼식 주례를 랍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선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대우받고 이런 거 못할지라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이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학교에서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나중에 세밀하게 나오니까요. 좀 보고요. 지금 현재 유대인뿐만 아니라 선진국 일할 때는 쉽게 말하면 뭐 미국, 유럽 이런데 일본은 잘 연구 못 해봐서 미국, 유럽 교육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말. 왜 못 할 겁니까? 학교에서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전에 설교 전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거는 학교 행정하고 상관없이 문교부 행정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다가 한국에 온다고. 걔가 학교가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내년에 들어가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교 있잖아요. 프리스쿨. 거기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정식적으로 교육을 생각하니까. 그래 그 아이가 우리 집에 한 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한국에 갔다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알고 계시라고 하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느꼈어요. 한 달 동안 얘가 한국에 갔다 오면 지금까지 온 진도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끝마치고 얘를 붙잡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어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야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가 그게 문교부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개인이 가진 생각이지. 보통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서 그래 알아면 잘 갔다 오라고. 또 유치원인데 뭐 또 어때 막 그래 뭐. 강호인 목사가 감동을 받잖아요.
목사님 미국 못 말린 나라래. 왜요? 이렇게 강호희 목사 아들이 너무 언어가 안 돼요. 미국 공부하면 얘가 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선생 4명이 붙어가지고요. 얘에게 매일같이 교육을 시킨다. 따로. 부탁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말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만 너무 충격받았대요.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한국은 널 미국 믿다고 욕하는데 말이지. 화가 났으면 내가 또 말할 건데 말이에요. 그거 자꾸 막 하고 살아보자고. 이게요. 나는 그거 보면서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 교육에 맞설 수 있는 교사가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고, 나는 제 생각 가지고는요, 생각만 가지고도 된다. 아이들 조금만 뒤에서 약간만, 매일이 하겠습니까만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 선진국 교육 그렇다니 딴 거 뭐 교육 제도라든지 내용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한복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선진국 가보면요, 버스들이 노랗잖아요. 그게 스쿨버스입니다. 법도 그래 정해져 있고,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스쿨버스 앞에는 절대 차 질러 가면 안 돼요. 하나 놀란 거 있죠. 스쿨버스가 서 있다. 그러면 뒤에 차가 오다가 스쿨버스 건너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갑니다. 싹 다 기다립니다. 이게 선진국이요. 근데 보면서 참 저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혹시나 왜 애가 내리가지고 뭐 들어갈 할 때 부딪히거나 하면 안 되고, 그 학교 가는 그 학교 차가 가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버스 쓰면 당연히 질러가지. 서 있는데 천천히 가는 것도 질러가는데. 안 그래요? 이 차는 아이들 타고 다 표제 가도 그 막 빵빵거려 질러가는데, 학교 차 서 있는데 애 내리고 타는데 그건 당연히 질러가야 되는데 뒷차들이 싹 다 섰어요. 왜냐, 그 차 출발하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이 선진국이요. 우리는 생각들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면 스쿨존 같은 데는 아이들 그런 길 데는 철저합니다. 거기서 많이 사고 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차들도 막 사사삭 기어다니냐 그런 데는 어지간한 차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데라. 그럼 선진국이 뭐 따로 있습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김일성 수령도 말이요. 내가 북한을 가봤더니 제일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게 뭐냐? 소년궁전. 가보셨겠지만 가보니까 뭐냐? 아이들만 모아놓고 전 부분별로 전문 교육하는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방마다요, 자기 김일성 수석 사인 딱 해서 사진하고 다 붙여놔. 애들 그거 쳐다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우리가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우리는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학문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 말고 과학적 교육을 해야 돼요. 조금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좀 뭔가 학문 기능 이런 부분에 많은 좀 과학적 교육을 해야 돼요. 조금만 선생님 노력하면요, 조금만 학문 기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하필이면 집은 우리 교회 사택인데 집이 커요. 집이 크니까 우리 아이 조그만 아이도 있고 하니까 다 주기만 한지 집이 크고 이쪽저쪽이 있어요. 안에 대문역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 사는 건데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반은 누구를 전세를 쓴 거예요. 이렇게 반은 우리가 쓰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늘 같이 쓰니까 마루가 같은 마루인데 뭐. 그걸 같이 늘 보고 앞집이가 하필이면 이게 학교 선생님이에요. 남자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 이 집 보니까 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선생이니까 좀 뭐 선생님다운 그런 뭐 그런 거는 있고 인격도 괜찮고. 근데 뭐 이렇게 토요일 되면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는 집에서 쉬고, 일요일 되면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가고 뭐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분이 3년 딱 같이 있었자고요. 3년 있다 우리가 먼저 이사 나왔는데 한 번도 3년 동안 책 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야, 저래도 선생 되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밤낮 준비해서 설교 이거.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 가능해요. 왜냐하면 책 딱 자기 아는 거 뭐, 그거 가지고 하고 한 3년 하고 아이들 가니까 또 딴 아이 오고 또 하고. 교회 이거는 졸업도 없지 뭐 계속 오니까 이거. 그게 가능한가 봐요. 진짜 단 한 번도 책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참 선생님들 말이야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물론 그분이 특수할 수도 있지. 책 좋아하는 분들은 보지 말이다 볼 건데 뭐 그분은 좀 책을 실현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이야 참 이게 조금만 선생님들 학문적 이 좀 과학적 교육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선진국 따라갈 수 있고 아이들 바로 키울 수 있다. 어떤 선생님들 오면 아예 그 옛날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딱 들어올 때 몽둥이 들어오잖아요. 딱 이렇게. 몽둥이 하도 뜯으니까 책에서 딱딱딱 때리고 내가 하잖아요. 아주 자꾸 뜯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오면 제일 조용히 소리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도 뜯으니까 뭐. 이렇게 애들 뭐 별나다네. 남학생들도 더 말 안 듣지. 맨날 욕하지 말 안 듣지. 나 여선생도 보면 존경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여선생 오면 막 놀리잖아요. 막 놀리고 막 웃고 막 기기거리고 애들 여선생 보고. 뭐 그래 했거든. 아이들이 뭐 다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 하나니까 채도 맨날 탁탁 때리고 막. 근데 선생 가운데 한 명이요. 음악 선생이요. 이 사람은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들어오면 아이들 오다 자리야 경례 이거부터 하잖아. 이분은 그거부터 안 해요. 탁 어디 가느냐. 딱 올간 앞에 탁 앉아 탁 치는 거예요. 잘 칩니다. 올간 뭐 별 좋은 거 아닌데도 실력이 있으니까 막.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한 곡 정도 딱 끝날되면 조용해요 애들. 그럼 나와서 또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그 선생님이 참 멋있더라고요. 참 저 선생님 참 멋있다. 그 조금 올간 좀 치는데도요. 그래. 크게 뭐 어려운 게 뭐 있겠지만은.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만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떨어집니다. 다 가르쳐야 되지만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선진국은요 전문성 있는 교육식.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 시대로. 그래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미국 가보면 하버드 대학 가보셨죠?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하버드 대학 중심으로 딱 100개 딱 붙어 있어요. 100개가. 옆에 강 있잖아요. 강 옆에 학교 100개 붙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주에만 뉴 잉글랜드 주만 대학 500개 있다고. 근데 보스턴이라고는 시내만 100개 있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중심으로 100개 붙어 있는데 이 100개가 뭐 어떻게 다 운영을 하나. 하버드 대학 갈라 하지 지금 갈라 하겠네. 그렇지 않대요. 대학교 100개가 다 세계적 전문성을 하시다 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니 뭐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과학성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떼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올바른 사상 갖도록 영향을 줘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공부도 가르쳐야 되지만 조금 좀 합리적인 거. 조금 더 아이들이 좀 객관성 있는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반대로 좀 주관성 있는 것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때 학교도 이때 다 그 영향이 다 가고 하잖아요.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요 아이들의 영향 그대로 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될 얘기는 뭡니까? 아이들 사상 얘기. 선생님들만이 바꿔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바꿔줄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에게 사상 잘못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이런 사상을 공부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중요한 분들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잘못해버리면 아이들 다 그냥 다 망쳐버리잖아요. 절대로 남북이 통일돼야 되지 북한식 통일되면 안 되죠. 그런 사상을 자꾸 심으면 안 됩니다.
남북이 한민족으로 손잡고 통일해야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통일되면 안 되죠. 자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물론 옛날에 김일성 씨가 훌륭했는가 봐요. 그래도 지금은 그분은 없거든요. 지금은 같이 통일해야 돼요. 옛날에 미국이 좀 잘못했는가 봐요. 그러나 강대국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돼요. 일본이 잘못한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잘못한 건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을 기르고 아이들이 지금 시대가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고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 글로벌 시대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옛날 저 지나가는 민족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바꾸면 죽는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자꾸 그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사상이 싹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전혀 글로벌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유익을 받기 위해서 뭐 그냥 언어 공부하려고 미국 확 가는 이 이기주의 이런 거지 전혀 세계적 눈을 뜨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학교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일본이 침략했다. 맞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려면 우리가 일본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왜 당했냐 이거요. 앞으로는 안 당해야지요. 안 당하도록 가르쳐야지. 자꾸 욕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바로 기입해놓고 욕만 자꾸 하고 가르치면 그걸 갖다 이상하게 사상화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뒤떨어집니다. 이상한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학교에서 지금 이상한 아이들 만들어낸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복음 없죠. 완전히 뭐.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상 심어줘야 돼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 자꾸 메시지 그 수업하시면서요 아이들에게 뭔가 모르게 했죠. 역사의식을 바로 심어주고요. 좀 아이들에게 이런 이 장인 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 수업하실 때마다요 자꾸 독서 이야기해서 그래 독서합니다. 선생님이 영향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독서해라 이러지 말고 선생님이 수업 딱 들어가시면 한 5분 3분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참 좋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읽어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읽어봐라 소리 하지 마. 그냥 호주머니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잘하고 다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들처럼요 계속 뭐냐 위인 얘기 자꾸 해줘요. 여러분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럼 아이들에게 뭐냐 역사 얘기 자꾸 해주고 올바른 서 이렇게 요렇게 아이들을 배우는 이 사명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다 달린다니까요. 집에 와서 자버리지요. 아침 학교에 가서 1시간 예배 들어 어디 가버리지요. 거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가능하다고 체험된 것이 제가 조금 해봤거든요. 제가 그 어떤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그 학교가 아마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맞는데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요청해서 아이들이니까 조금 자기 학교 와서 야간반에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뭐 잘 못하는데 중학생이니까 좀 그래서 갔어요. 1년 갔어요. 1년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왜냐하면 막 저도 그때 학생이죠. 교회 일 해야죠.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데 너무 전도 큰 밭이요. 1년 내가 체험했다니. 1년 하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만두니까 교장 선생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조금씩 이제 영어 이렇게 뭐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대상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애들이요 처음에 딱 가니까 뭐 뻔하지 그냥 뭐 말도 잘 듣지 않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대화될 때 언제든지 내가 딱 서면 5분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5분 동안에 일단 얘들을 웃겼어요. 5분 동안. 처음에는 이제 하다 나중에는요 한 몇 달 지나니까 내만 들어오면 일단 웃어. 자, 딱 웃겨주니까. 그때부터는 얘기합니다. 야, 누가 말이야, 이렇게 자살했는데 왜 했을까? 자살은 왜 했을까? 그럼 이제 대충 설명을 하면서 살짝 복음 얘기하고. 또 아이들 궁금하잖아요. 야,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돼요. 딱 3분 내지 5분. 그러면서 그걸 아이들이 굉장히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상담 신청도 들어와요. 선생님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만큼 학교가 좋은 밭이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또 학생 들어가는데 어떤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다 하는데 지만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앉아있어요. 하기 싫은가 봐요. 근데 얘가요. 그 학교 중학교 전체에 나가서 글쓰기 해가지고 1등 했어요. 시 써가지고 1등 했어요. 얘가 얼마나 웃기냐. 근데 따로 불렀더라고. 야, 니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앉았더니 우측을 1등 했냐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요. 자기는 지가 1등 할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식이 말하면 영 그냥 한쪽으로 휙 뛰어넘은 아이지. 공부도 안 하고 또 앉아있는 아이 그래요. 근데 아이들 별 아이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그래서 한 번은 열차 타고 밀양 가는데요. 그때 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두세 얘기. 근데 애 한 명이 없어. 없어가지고 열차에 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우리 반 아이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2시간 만인가 3시간 만에 찾았다니까요. 어디에 있냐? 화장실에 자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야, 니 왜 화장실 앉냐 했더니 밤에 어제 하고 너무 화장실에 앉아 잠이 자버렸대. 별 아이들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시절을 살아왔는데 잘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보면서 내가 많은 걸 배우고요. 아이들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웠다니까요. 이렇게 아이들도 있구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도운동의 최고의 장이다. 학교가요. 꼭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해도 여러분 별난 아이들일수록 상담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얼굴 보는 대안이 다릅니다. 이상한 아이일수록 상담을 통해서요. 그렇게 상담 계획을 꼭 좀 세워보세요. 시간도 힘이 드시겠지만은 이 상담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영적 문제가 지나요. 이런 아이들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만 답을 주면 문 확 열립니다. 제자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고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타고나게 이렇게 저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딱 타고나게 벌써 공부하자.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지나고 나면 끝인데, 그죠? 아까 이게 학업에 뛰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못해도 여러분이 상담 통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자기 가진 재능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 이거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이러면서 전도운동 편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쭉 해보면 복음받는 학생이 딱 나오죠. 상담을 억지로 하지 말고 상담을 쭉 해보면 복음받는 학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저도 잠깐 1년 경험했지만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막 아이들하고 막 상담하고 막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하면요. 조금만 시간 내면 쉽고 주로 끝나고 난 뒤에 어떨 때는 영향을 주면 아이들이 옵니다. 오더라니까 자기들이 뭐 물어볼 거 있고 막 이래. 이제 딱 그냥 길이 난 거예요. 저 선생님만 상담하면 된다. 이런 길이 나지니까 조금 힘이 들지만은 이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해 나가기 전에 벌써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얘가 벌써 3년 동안 졸업해 나가버리면 이때는 그게 되지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졸업해 나기 전에 얘 제자의 뿌리를 확신해 내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했다 하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의 장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 속에 분명히 예비된 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얘가 커서 대통령이 됐어요. 선생님은 모릅니다. 가르치는 아이들 다 기억, 그 지나간 아이 도둑이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늙어서 나이 많이 들어있는데 얘가 벌써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선생님에게 복음 들은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선생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자기는 지나가는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 얼마나 중요하고 큰 건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 아닙니까? 유명한 그런 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사상을 회복하자. 가르치는 사람 많아도 스승은 없고 뭐 배우는 사람은 제자는 없다고 안 합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에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어려움도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시겠죠. 또 어떤 것은 더 많은 보람도 느끼겠죠. 쉽게 나는 현직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제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최고 현장이 학교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학교 학업을 선진국 수준하고 맞먹도록 여러분만이라도 따라가라.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인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문교부 제도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조금만 그거 하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품어야 될 게 학교 선생님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시간표대로 딱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축복, 이 체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표 지나면 학교를 만드는 거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가능한 것이 법이 미국에서는 그냥 만듭니다. 또 선진국 물을 먹었던 나라들 다 필리핀도 그냥 만들어요. 다음에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드는 그런 시간표도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학교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모를 만들어내는 이런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